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23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의 날 행사 52. 사건과 사고 1. 성남 항공대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통제와 보안으로 개인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다른 부대 수경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수경지 권역을 벗어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사건 사고가 없겠는가? 더구나 1만여 명이나 되는 대병력이 운집해 살다 보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스킬에 대해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에 도착하여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 부대가 혼합된 생활 환경이기에 지휘관들은 우리 부대가 지적당하고 찍힐까봐 교육과 엄포로 우리를 통제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선배들이 1978년 행사 때 공수부대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지휘부에서는 누누이 타 부대와의 충돌을 절대 금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또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몸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서 별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고 또 통합으로 실시하는 분열훈련도 거의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81년 9월 12일은 예년보다 좀 빠르게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훈련 일정이 빡빡하여 휴일도 없이 훈련을 시키던 제병지휘부에서도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추석날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중대 1소대 소속 이아무기아사라는 분대장이 있었습니다. 콧날이 오뚝하고 잘생긴 미남 분대장이었고 평소에 똑똑하고 맘씨도 좋아서 나도 좋아했고 내게도 잘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저녁 점호 시간에 인원 점검하는데 이 분대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대 안을 다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반 병사가 아니고 하사관 분대장이었기에 대대에서는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우선은 덮어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일요일이었지만 우리들은 오전과 오후 훈련을 하고 저녁 때 연예인들이 출연한 위문 공연을 관람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없어졌던 이하사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대로 불려갔고 두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즉 추석날에 가짜로 중사 계급장을 달고 외출증 역시 가짜로 만들어 수원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유유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임하사 이상 간부들은 주말에 외출하여 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이하사가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위병소에서 지금처럼 컴퓨터로 조회하는 세상도 아니고 일일이 명부를 대조해야 하는데 누군들 이렇게 대범하게 외출하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아무튼 이 일은 상부의 보고 없이 대대장 선에서 꾸중과 얼차려만 받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하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일어난 것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하사가 군 복무를 거의 마치고 그해 늦가을에 말년 휴가를 가던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는 휴가를 가면서 대담하게도 세면백 속에 수류탄 뇌관 10개를 감추어 가지고 나가려다가 연대장 신고 과정에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사실 휴가 출발하면서 연대장이 휴가병사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따라 연대장이 휴가병사들의 가방을 열어보게 했고 그가 영락없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 없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수류탄 뇌관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은 휴가 때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의 행동은 즉시 군법에 회부되고 육군용무소에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는 운 좋게 구제를 받았습니다. 하사관이었고 제대 말년인데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연대에서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연대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연대장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연대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님 나쁜 것인지 몰라도 이하사는 군기교육대에서 남은 말년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전역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네요. 나의 일병 시절 124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53. 사건과 사고 2. 성남 항공대에서 두 번째 사건은 추석 다음 날인 13일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역시 우리 11중대 소속 김아무개 일병으로 나보다 조금 빨리 입대했지만 동기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심성도 착한 편이었습니다. 이아무개 하사의 실종으로 부대 안이 좀 어수선했던 이날 몇 명의 병사가 면회 신청을 받고 면회를 나갔습니다. 면회는 외출 외박은 안 되고 위병소 옆에 만들어 놓은 간이면회실에서 현지 면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면회 나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나는 부대지 침대로 보안을 준수하여 가까이에 사는 형님과 누님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면회 오라는 편지 한 장 안 보냈는데 면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내가 괜히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면회 나갔던 김일병은 그 뒤 다시는 우리 수경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그의 누이동생과 매제가 면회를 왔다는데 면회 장소에서 매제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술김에 대검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와 매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면회 장소에 대검을 들고 간 것인지, 아니면 현지 근무자의 대검을 빼앗아 휘두른 것인지, 왜 그랬는지 등등 더 이상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곧바로 자대로 후송 조치되었고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후에 자대로 복귀해서 우리와 함께 계속 복무했는지도 역시 기록도 기억도 없습니다. 아마 같은 소대 소속의 전우들이 연락된다면 그 후일담을 들을 수 있겠지요. 추석을 전후하여 연거푸 터진 사건으로 인해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을 지휘 통제했고 그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분열 연습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만회하고자 야간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보낸 한 주간이었고 훈련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주간이 바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병지휘부에서는 19일 토요일 오후에 휴식 시간을 주었고 20일 일요일에도 오전만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여의도 통합훈련을 대비한 정비 시간으로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위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소나무개라는 이등병이 탈영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는 본래 스키대 대원이 아니라 이대대에서 차출되어 온 파견병력이었는데 그날 그가 위병소를 통해 유유히 탈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날 행사병력을 위한 위병소는 성남 항공대 후문에 임시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강원도에서 올 때 차를 타고 통과한 것 외에 한 번도 위병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병소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기도 했고 또 특별히 그곳에 볼 일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병사들이 그 위병소를 다녀왔습니다. 비록 직접 면회원 가족은 없을지라도 아무래도
답답한 막사 생활 중에 그래도 민간인들을 보면서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이날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고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위병소에 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날도 면회 당사자가 아닌 친분 있는 병사들도 많이 따라가서 함께 면회를 하거나 그저 할 일 없이 민간인들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위병소 앞이 돗대기 시장 같다고 했습니다. 1만여 병력이 기거하는 곳이기에 아무리 면회를 통제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좁은 장소에서 현지 면회만 시키고 있으니 쉽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간인과 병사들이 뒤섞여 있는 와중에 손이병은 유유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사단항공대와 이곳 성남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며 훈련을 거의 마친 이때 왜 탈영을 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뒤 그의 소식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탈영한 이후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자대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인 그가 벌써 자대 2대대 너머에 있는 도촌이의 아가씨를 만나 사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 그 일이 그의 탈영과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행사 막판에 손이병은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뒷이야기도 역시 알지 못하고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나의 일병 시절 125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54. 사건과 사고 3. 여의도 광장에서 행하는 통합연습은 본 행사를 위한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본 행사와 똑같은 조건과 타이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의도 광장에서의 통합훈련은 모두 3차례 실시되었는데 이번에 이야기할 사건 사고는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날짜는 확실치 않은데 기억으로는 아마 두 번째 통합훈련인 9월 26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보부대가 분열을 하기 위해 분열 대기 지점으로 이동하며 분열을 준비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하여 공수특전단 용사들의 태권도 시범과 고공 강화가 이어집니다. 태권도 시범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고공 강화는 분열을 준비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참으로 멋졌습니다. 하늘 높이 떠가는 수송기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펴지 않은 채 몸을 날려 강화하다가 일정 지점에 이르면 사각의 낙하산을 펴고 조종하여 지정된 여의도 광장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때 갖가지 낙하산이 색색의 연막을 날리며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며 내려오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고공강화의 매력이었습니다. 이날도 분열 대기선으로 밀착하여 분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우리들은 고개를 들어 고공강화 시범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명의 공수부대원이 강하다가 낙하산을 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낙하산이 펴지는 순간 낙하산은 휙하니 하늘로 날아가고 그 병사는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낙하산이 날아가고 나니 그 떨어지는 속도가 유성같이 빨랐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 하고 놀란 함성을 질렀고 카드 섹션대에 앉아있는 1만여 여고생들도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조 낙하산을 빨리 펴야 하는데 공수부대원도 당황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는지 보조 낙하산이 펴졌을 때는 이미 지상 가까이에 이르렀고 그는 카드 섹션단이 있는 앞쪽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함성이 들리고 많은 사람이 달려갔지만 그가 다쳤는지 아님 사망했는지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훈련은 계속되었고 본 행사도 이상 없이 치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공수부대의 낙하산 강화 시범에 많은 사고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무풍지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낙하산을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벽에 부딪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의도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공 강화 후 대통령에게 100명의 특전용사가 완료 보고를 하기 위해 150여 명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50명은 목표 지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숨을 걸고 하는 험난한 훈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고들은 바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 이야기입니다. 9월이면 더위도 한풀 꺾일 때이지만 그러나 한낮의 태양은 한여름 못지않은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 속에 하루 종일 아스팔트 위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분열을 위해 행진할 때 쓰러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 훈시등으로 한자리에 오래 서 있을 때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한쪽 편에는 늘 의무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남에서 훈련할 때 우리 스키부대 우측에는 특수대대, 좌측에는 여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의도 본 행사 때에는 우리와 여군부대 사이에 통합기수단이 위치하지만 성남항공대 훈련 때에는 기수단이 함께하지 않아서 여군부대가 항상 우리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부대는 멀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 두 부대는 가까이 있어 그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이 우리 부대 좌측에 위치해 있었고 내가 제11열 19번이었기 때문에 여군들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여군들은 견디기 힘들면 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있다가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했고 계속 안 좋으면 옆에 동료가 데리고 뒤로 빠져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남항공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여군 한 명이 서 있다가 그대로 혼절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즉시 후송되는 그를 보며 저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군인들은 거의가 쓰러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에서 통합훈련 중에 특수대대원 한 명이 열중시어 자세로 서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남자 군인들도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찍거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마치 말뚝이 쓰러지듯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옆에 있던 동료 둘이 그를 부축하여 뒤로 나가는 것을 보며 끝까지 버티고자 이를 악물었을 그 사람의 정신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생겨도 옆에서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고 결코 작은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옆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장비를 벗고 조심스럽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키부대는 거의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하얀색의 설상복이 태양의 열기를 반사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대에 비하면 우리들은 쓰러져서 후송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정 힘들면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회복되곤 했습니다. 아무튼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은 우리들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26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 날 행사 55. 행사 우수부대 시상유감 1. 사람은 상을 받으면 기뻐하고 벌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개의 손잡이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상이고 또 하나는 벌이라는 손잡이입니다. 이 상과 벌이라는 손잡이를 공평정대하게 운용하면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잘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조직이든지 상벌 제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국군이 날 행사 연습에도 행사 우수부대 시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부대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시상제도가 발표된 순간 우리 모두는 저 상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자대 생활에서부터
어떤 경쟁에서든지 우리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하다못해 오락 시간에도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수 부대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그동안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멋지고 잘한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순백색의 스키복과 스키를 착용하고 행진하는 모습이 다른 부대와는 차별되었고 멋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듯 좋은 평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병들이나 간부들도 첫 번째 시상식을 은근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행사호수부대 시상은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제병지휘관에 대한 신고식을 거행하고 통합열병 분열을 실시한 뒤 오후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1등인 최우수 부대에는 보병 2대대가 선정되었고 2등은 특수대대 그리고 3등은 보병 3대대가 뽑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국군이 날 행사 우수부대라 쓰여있는 긴 리본을 해당 부대 대대와 중대 깃발에 매달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첫 번 시상식 때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등수에 들지 못해 모두들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실시된 두 번째 시상식에서도 우리는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훈련관 지적사항도 거의 없고 모두들 스키부대 멋지다고 하는데 우리가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것이 모두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성남에 와서 연습할 때에는 다소간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대항공대에서 잘 되던 좌우와 대각선 줄맞추기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강한 우리 대대는 그 실력을 발휘하여 대대 자체 훈련과 통합 훈련을 하면서 곧바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키대대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첫 번 시상식에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조금 인정하여 넘어갔는데 두 번째까지 등수에 들지 못하게 되자 우리 모두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들은 야유를 보내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세 번째 시상식은 9월 2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통합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정비를 한 다음 저녁에 위문 공연을 관람했는데 오전 통합훈련을 마치고 시상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우리 스키대대는 이 세 번째 시상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당당히 최우수 부대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결과는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가 받은 상은 노력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시상식에서는 전혀 없었던 생소한 상인데 이날 갑자기 우리 스키대대와 여군부대에 노력상이라는 뜬금없는 등유의 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날까지 세 번에 걸쳐 공동수상까지 합쳐서 거의 모든 도보부대는 상을 받았고 상을 받지 못한 부대는 우리와 여군과 간호사관 등 사관생도들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시상 결과를 보고 우리들은 또다시 야유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주지 마라. 시사하게 노력상이 뭐냐? 여군들도 우리와 호응하며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키부대 화이팅! 스키부대 최고! 그러나 이미 물은 건너갔고 세 번째까지 상을 받지 못한 우리들은 그나마 아직 한 번 남은 네 번째 시상식을 기다리며 한 가닥 남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지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되새기며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27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56 행사 우수부대 시상유감 2. 우리들은 모여 앉으면 왜 우리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누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출된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우리 대대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상옥 대대장은 키는 컸지만 호리호리한 몸매에 여성스러운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남자답게 씩씩하기보다는 여성스럽게 자분자분 걷는다는 표현이 맞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제병지휘관으로부터도 몇 번이나 핀잔을 들었습니다. 스키대 대장, 여자처럼 걷지 말고 어깨 펴고 씩씩하게 걸어라. 굵직한 제병지휘관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온 연병장에 울려 퍼지면 장내 모든 사람들은 행진을 하면서도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제병지휘관에게 찍혀 우리 스키대대가 매번 우수부대에 들지 못한다는 그럴듯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데 대대장 한 사람 때문에 등수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대와 달리 스키를 메고 있어서 두 개의 스키가 뿔처럼 우리 머리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었고 이 순백색의 스키가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대우가 틀려도 단상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우리의 움직임이 금방 캐치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설왕설래했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병지휘관만이 그 속내를 알고 있겠죠. 마지막 시상식은 9월 27일 일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날을 기다렸지만 그런데 이날도 우리 스키대대는 쏙 빠졌습니다. 그동안 상을 받지 못했던 여군과 간호사관생도 그리고 다른 사관학교생도대도 다 상을 받았는데 우리와 기수단만이 상을 받지 못한 채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본행사 때 깽판 치자. 본행사 때 분열을 엉망으로 해서 제병지휘관을 골탕 먹이자는 함성이 성남비행장 하늘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는 여군들도 같이 호응했습니다. 스키대대 최고다! 스키부대 화이팅!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리며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우리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정말 본행사 때 개판 쳐서 제병지휘관을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마지막 훈련 날인 9월 30일 아침에 우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 집합한 대대와 중대 기수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 국군이 날 행사 최우수부대라고 쓰여있는 리본들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최우수부대 리본을 달고 있는가? 이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들은 모두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왕설래했는데 그 상황은 오래지 않아 알려졌습니다.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육군지휘관이 우리 스키대 대장 이상옥 중령을 불러 최우수부대 리본을 주면서 잘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행사에서 개판을 치자고 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스키대대는 행사 막판에 최종적으로 최우수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예롭게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듯 밤중에 가서 몰래 받아온 것이라서 정말 상을 받기나 한 것인지 영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군이 날 행사를 통해 가장 유감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우수부대 시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